자, 오늘부터 수학원을 할 건데, 요 수학원이 좀 귀찮아요. 뭐가 귀찮으냐? 할 게 많어. 할 게 많어. 근데 어차피 이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공통이거든. 공통이어서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고 시작을 하면 괜찮아? 아, 약은 먹었어? 왜 약을 안 먹었어? 뭐 주사라도 맞고 온 거야? 뭐 했어? 병원 가서? 야씨, 검사만 하는 게 어디서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프다고 병원을 갔으면. 이상한 병원일세? 응? 아, 참. 자, 아무튼 이 수학원이라고 하는 애는 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지수 로그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지수 로그는 우리가 중학교에서도 배웠었던 지수 법칙 있지. 그 지수 법칙을 확장을 해서 실수 범위까지로 확장을 할 거야. 그리고 로그는 그 지수의 역이래, 역. 뒤집은 연산. 뭐 요거는 말만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거고, 이제 하나하나 본 다음에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 지수 로그가 첫 단원인데, 그냥 이런 게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함수를 만들어. 그래서 중단원 첫 번째 게 지수가 뭐고 로그가 뭐다 라는 걸 설명을 한다면, 중단원 두 번째에 들어가 보면은 그걸 다 함수를 만들어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알게 되는, 그걸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마지막에 보면 여기가 윤성이? 앉으시오. 혹시 교재는 얘기 들었지? 교재요? 네, 따로 사야 된다고. 네, 사왔을까? 네, 연락이 오늘돼갖고. 선택을 해도 돼.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고, 돈을 그냥 나한테 보내도 되고, 애들이 하도 안 사와가지고, 보통 내가 이렇게 일괄 주문을 하는데,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어머니께 따로 연락할게, 그거는. 우리는 수업 끝나고 다시 얘기하죠, 요건.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 1학년, 중3 때 제일 마지막 단원에 뭐 배웠었는지 기억나? 혹시? 그렇지. 그 개념은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하는 내용이고, 그 앞에 보면은 원 나오고 삼각비라고 하는 게 나와. 삼각비. 그 삼각비를 확장해서 삼각 함수라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보면 우리 1학년 때도 함수라는 단원에 들어갔을 때 유리식, 무리식 가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만들었었지.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모든 걸 함수화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모양은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버릴 수가 있어. 그래프에서 비교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니?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고, 이게 첫 단어는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런 게 나오고, 두 번째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활용. 삼각함수라고 말을 하지만 삼각비를 좀 확장한 듯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 조금 귀찮아져. 그 다음 3단원에서 뭘 배우느냐?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혹시 여기에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누군가 있다. 내 위에 누군가 있다. 몇 년 차이나? 3년 차이면은 이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이제. 근데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막
막 맨날 막 욕하고 화내고 하면서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아, 못 봤구나? 그럴 수도 있지. 혹시 가까운 한 1, 2년 차이 나는 그런 형, 누나, 뭐 오빠 이렇게 있으면 한번 봐봐. 그러면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규칙이야, 규칙. 규칙 찾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2, 4, 네모, 8, 10. 그럼 요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 자, 2, 4, 네모, 8, 10. 여기 뭐 들어갈까? 6이 들어가는 게 좀 자연스럽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수열이라는 단원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규칙만 주는 게 아니라 별 이상한 규칙들을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이 규칙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고, 얘네들은 보통 수능에서도 기초적인 문제로 많이 다루게 돼. 기초적인 문제로.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내용은 매우 매우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기초라고 해서 넘기면 안 되는 게, 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수능의 1번 문제야, 얘가. 1번 문제. 다음 값을 구해라. 그럼 웬만한 애들은 눈으로 쓱 보고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게 1번, 2점짜리밖에 안 돼, 이건. 근데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자, 이거를 써!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2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의 한 문제를 딱 차지할 수 있는 게 어디부터냐?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부터. 두 번째 중단원부터. 여기부터는 좀 단일 문제로서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돼. 그럼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문제에 다 그냥 같이 써. 야, 요거를 살짝 껴가지고 요렇게 숫자를 만들면은 어떻게 계산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수학 2까지는 할 거거든, 방학 동안에.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첫 단원에 나오는 게 뭐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해서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돼. 그럼 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딱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느냐? 함수의 그래프와 연결이 돼. 그래서 함수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혹은 얘를 그리는 게 좀 헷갈리면 얘가 흔들리게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얘네들은 어떤 내용이랑 같이 보면 되느냐?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 이제 우리가 1학년 수학에서 함수라는 단원이 있었지.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도 그 유리무리 함수를 포함해서 2차 함수라던가 요 내용이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게 돼. 어차피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요 내용에 영향을 주고 얘가 그대로 여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수학2의 두 번째, 다항함수.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x에 대한 거듭. 나 오늘 너 뭔 일 있는 줄 알았어. 아, 축제? 아, 그렇지. 아니, 전화도 안 돼, 문자도 안 봐. 뭐, 얘하고 뭔 일 있는 줄 알았잖아. 복성했다고. 아무튼 잘 놀고 왔지? 네. 대답은 별로인 것 같다. 아니, 내 말은 네. 축제가 별로 재미가 없었나 보다라는. 그게 아니라 방송이라고. 아, 그치. 충분히 이해. 내가 방송만 담당이었어. 2년 동안. 빡세. 아무튼 자,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이 수학2의 2단원, 3단원이야. 그럼 얘네들은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2차 함수를 확장을 해서 3차, 4차 그 이상의 고차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쉬운 애야. 근데 너네들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 거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거의 포인트야.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꽃은 보통 미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데 이 극한과 연속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기본적인 문제는 풀리거든. 근데 좀 개념적인 거를 포함해서 문제를 내는 순간 여기서 또 쥐덫이 생겨. 다 연결이 돼 지금.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 그대로 극한연속이 연결이 되고 이 극한연속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미분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적분을 할 수가 있어. 얘들도 되게 그 가까운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라서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난 도저히 이 고등학교에 수학을 못 해먹겠다. 나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포인트, 제일 중요한 데는 여기야 오히려. 1학년 수학에서 함수. 함수 부분이 흔들리면은 그 뒤에가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너희들을 요 부분부터 수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조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되게 어렵긴 하거든.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하면은 필요한 개념들은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대칭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동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런 설명들은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얘기를 시작한 김에 너네들이 이제 여기서 기하를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내가 확통을 선택할까 미적을 선택할까 라고 하는 게 고민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고민돼? 그럼 미적해 라고 얘기를 해. 여기 마침 책이 있으니까 보여줄게. 이게 확통책이야. 이게 미적책이야. 자, 대충 봐봐. 대충 분량이 좀 차이가 나지?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럼? 미적이 힘들 것 같지? 맞아. 사실 얘가 양이 훨씬 더 많아. 한 2배 정도 돼. 대충 2배가 돼. 근데 왜 미적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크게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는 1단원 경우의 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1학년 마지막에 요번에 시험 봤던 그 경우의 수 있지.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중복을 포함하는 순열 조합이 나와. 그래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개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대거는 확통이 필수지? 어쩔 수 없다. 너네는 해야지 뭐. 얘기는 들었지? 언제 수업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많이들 헤매. 여기서. 1학년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래서 되게 빡세.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것부터 좀 힘들어하는 단원이야. 차라리 그 다음에 확률이 더 쉬워. 3단원에 통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사실 이 확률과 통계에서의 포인트는 이쪽이거든. 근데 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 내용은 어디랑 더 연관이 많이 있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1학년의 경우의 수 보다도 더 연관이 있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 개념이야. 그게 여기에서 다시 쓰여. 단지 그 계산을 하는데 경우의 수, 뭔가 좀 새롭게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툴을 배우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랑 전혀 달라. 전혀 다른 내용이야. 그냥 생으로 세야 되는 거, 그래서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얼만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수원수투하고
전혀 맥락이 다르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야. 힘든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 차이가 좀 커. 미적을 선택해서 1등급 컷이 92점이면은 확통을 선택하면 무조건 한 96점 정도가 나와. 근데 요번 수능 같은 경우에 확통을 선택한 애들의 1등급 컷이 92점이었거든. 미적 선택한 애들의 1등급 컷이 85점이었어. 두 문제 차이나. 내가 만약에 빡세게 공부하고 70점을 받았어. 70점이면은 미적에서는 3등급이다. 확통에서는 이게 4등급이야. 그러니까 같은 점수면은 얘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점수는 어차피 더럽고 어려웠을 문제는 미적을 하나 확통을 하나 비슷할 거거든. 틀리는 건. 그런 의미에서 미적이 더 낫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적은 첫 단원이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극한을 보내는 건데 오히려 쉬워. 얘보다. 오히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법. 세 번째 적분법이야. 그러면 지금 수학2하고 미적하고 2단원, 3단원 똑같이 미분법, 적분법이잖아. 차이 나는 게 뭐냐? 얘는 다항함수만 다뤄. 그럼 쟤는 우리 함수라고 이름 붙인 거 많이 배웠잖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울 게 많아. 근데 외울 것도 많은데 왜 예하라고 보통 얘기를 선생님은 한다고 하느냐? 다른 선생님들 말고 내 기준이야 이거는. 이유는 얘랑 거의 똑같아. 함수는 달라서 외울 건 많아. 그런데 봐야 되는 개념, 상황, 그래서 풀어나가는 그 스타일은 거의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얘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얘가 편해져. 얘를 빡세게 하면은 얘가 편해져. 서로 도움이 돼.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미적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다라고 말은 해. 나중에 하다 못하겠어. 확통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얘는 외울 거 다 외우고 연습하고 하는데 한 반년 잡아. 얘는 1년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다가 안 되겠으면은 수능에서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할까를 선택할 시기에 확통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얘기야.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가 저는 정말 할만했어요 라는 사람이라면 확통하는 거 인정. 혹은 저는 어문 계열로 갈 거예요. 인정. 마음대로 해. 근데 뭐 경제학이라던가 경영이라던가 문과로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차라리 미적이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책 줘야지. 오늘부터 우리는 수학 1을 볼 건데 한번 해보자. 수학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제일 처음에 이건 됐고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처음은 지수가 아니야. 정확하게는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은 지수가 아니라 그 거듭 제곱 그다음 거듭 제곱 근 이 개념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A의 n제곱, A를 n번 곱해라. 이런 의미였잖아. 단지 그거를 좀 확장을 할 건데 확장하기 위해서 A의 n 거듭 제곱이다 라고 읽을 건데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어떤 X라는 애가 있어서 n번 거듭 제곱을 하면은 A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8페이지 맨 처음이야 이제.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a라고 하면 x는 루트 a가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좀 더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x를 4제곱하면 16이 된대. x가 뭘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나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이게 계산이 되니까 뭔가 써먹을 만해. 근데 x의 4제곱이 2가 된대. 이런 거 있니? 정수 중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사실 x의 제곱이 2가 되는 x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루트 2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지. 얘를 다르게 얘기할 때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는 x의 2제곱근, 2는 보통 생략해. 그냥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해. 2는 16의 4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얘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의 x는 2의 4제곱근이거든? x를 4번 거듭제곱하면 2가 돼.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 누구세요? 아, 은우구나. 역시 얼굴을 가려놓으니까는 못 알아봤다. 잠시만. 요거 써본 적 있던가? 자,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a의 n 거듭제곱 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x는 2의 거듭제곱근, 제곱근이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몇 번 거듭제곱한 거라고? 4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앞에다가 4라고 써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숫자가 크기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 많이 달라져. 내가 작년이 아니지 아직은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순열이나 조합을 쓸 때 OP3을 쓰면은 이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거든. 근데 너네가 계산할 때 보면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써두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위험해. 많이 위험해. 위험한 이유가 뭐냐? 요 앞에 다른 개수가 붙는 순간 구분이 잘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되게 위험하거든? 비슷하게 내가 4제곱근 2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 요거 앞에다가 2라는 걸 곱할 거야. 근데 이게 이 띄워놓는 거랑 요 사이의 위치에 따라서 2의 4제곱 루트 2인 건지 아니면 2의 4제곱근 2가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 위치 어느 쪽에 가까이 갈 거냐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또 이거는 4루트이지 4제곱근 2가 아니잖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잘못 써서 내가 쓴 걸 못 알아보는 경우는 많다. 이든아 힘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이제 n제곱근 a라고 읽거든. 얘 의미는 얘를 n번 거듭제곱하면 a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괜찮니?
자, 실수인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a의 n제곱근 중에서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야. 양수도 음수고 상관없어. 무조건 한 개씩 나와. 대웅아. n이 짝수면 a가 양수일 때 2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에 대한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그 다음에 a가 0이면 0 1개. a가 음수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8페이지 밑에 보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오는 애가 있는데 뭐 둘 다 양수고 m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거듭제곱근 n이 같으면은 근호 아닌 애들끼리 그냥 곱해버려도 되고 나눠도 되고 거듭제곱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 나와 있지. 근데 이거는 그냥 제곱근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얘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4번하고 5번. 태용아, 자 보면 n제곱근에 m제곱근 a라고 하는 애가 nm제곱근 a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m제곱근 a는 x다라고 써보자. 그럼 요 얘기는 a는 x의 m제곱이 돼 라고 써줄 수가 있어. 괜찮니? 그 다음에 n제곱근의 b라고 하는 애를 y라고 두면 b는 y의 n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괜찮니? 괜찮아? 힘내더라. 근데 지금 b에 해당되는 애가 요 녀석이야. b에 해당되는 애가 얘 x야, x 사실은. 그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b랑 x랑 같은 거니까 a는 b의 m제곱, 즉 y의 n제곱의 m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지수 법칙은 알잖아. 곱한 거.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되느냐? a는 y라는 애를 mn제곱을 해주면 나와. 다른 말로 하면 y라고 하는 녀석은 a의 nm 거듭제곱과 같다. 그 y가 뭔데? 얘야, 얘는 이거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돼. 그럼 결론은 뭐처럼 보이느냐? 요 거듭제곱근이라고 근호 앞에 써놨던 숫자를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근데 얘가 곱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곱셈은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자, 세제곱근, 네제곱근 2 요런 애가 있으면 얘는 한꺼번에 곱해서 12제곱근 2 정도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자, 12는 6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지. 6제곱근에 제곱근 2. 제곱근이라는 거는 앞에 숫자를 쓰지 않는다. 다른 말로 숫자가 없으면 2가 숨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얘랑 비슷하게 얘를 x라고 치환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것도 그냥 한번 써볼게. 얘를 x라고 하면 a의 mp 제곱은 x의 np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양쪽을 p분의 1 제곱으로 없애버릴 수 있겠지. 그럼 그렇게 쓰고 나면 x는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면서 딱 약분된 것 같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피곤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쉬어줄게. 6시 3분에 시작하자.
자, 다시 이제 앞에를 보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자. 자, 문제 보면은 일단 9페이지 10페이지지. 10페이지 거듭제곱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27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세제곱을 해서 27이 되는 애는 3밖에 없다. 맞나? 아니야. 왜 아니냐면은, 자, 27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녀석을 세제곱하면 27이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저런 x를. 근데 얘를 넘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 되고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 있어. 자, 오늘도 이제 기운 내고 요 공식 기억나니? 이게 계속 나올 거야. 진짜 개인적인 생각에 중학생 때 배웠던 인수분해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합차였다면, 물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걸 제외하고 합차가 제일 중요했다면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 그만큼 정말 많이 나오거든 얘가. 그럼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x가 3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해가 되는데 이쪽에서도 어, 9 빼기 36, 27 허수여서 그렇지 근이 있어. 그러니까 27의 세제곱근은 3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제대로 표현하자면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3밖에 없다. 이건 맞아. 근데 3 말고 다른 애가 또 있어. 됐니? 온유야. 힘내자. 자,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자, 4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치? 실수를 4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니은은 참이야. 음수에 대해서 실수는 없다. 그래서 얘는 참. 디귿. 제곱근 81은 플러스 마이너스 9다. 자, 제곱근 81. 제곱근 81은 루트 81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건 그냥 9야. 제곱근 81과 81의 제곱근은 다르다. 이해됐니? 말장난이 아니야. 제곱근 81은 그냥 루트 81을 얘기하는 거고 비교할 수 있는 거 81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81이 되는 거. 그래서 두 개는 달라. 근데 저희 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제곱근 36이어야 문제가 좀 바뀌었구만. 내가 사실 여기 교사용이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다고 예로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좀 PDF 좀 달라니까 안 주고 있어. 이걸로 다시 보고하자 그러면. 자, 그래서 36이면 36으로 바꿔서 36이면 얘는 6이고 비료 36의 제곱근은 제곱한 게 36이 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아니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n이 홀수일 때 무조건 1개다 라고 얘기했지. 세제곱근이니까 이건 하나밖에 없는 게 맞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2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하고 나와 있는데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빼기 4제곱근 16은 자 앞에 숫자가 똑같다. 근호 안에 애들끼리 곱해버릴 수 있다. 그런데 81은 3의 4제곱이지? 3이야 이거. 16은 2의 4제곱이지? 그냥 2가 돼. 빼면 1이겠네. 온유야 고개를 들라. 자, 세제곱근 5의 5제곱에서 세제곱근 25로 나눈 다음에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64라고 계산을 할 건데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 앞에 세제곱근 똑같이 있고 얘를 안으로 들여보내. 25는 5의 제곱이 돼. 여기 2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6제곱근 64는 2의 6제곱. 앞에 숫자가 같으면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나눗셈을 해줄 수 있고 얘는 그냥 2가 될 거고. 대웅아, 자 5의 5제곱에서 5의 제곱을 나눠버리면 나눗셈은 미시 같은 애들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 그래서 세제곱 또 똑같네. 이건 5 더하기 2 그래서 7이 된다. 지금은 매우 천천히 그냥 진행을 해보고 있는 세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x의 세제곱 곱하기 12제곱근 x의 7제곱.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은 요 앞에 3, 4, 12가 있어서 한 번에 계산이 안 되잖아. 이걸 계산할 수 있게 여기에다가 4를 곱하고 얘도 4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 얘도 3을 곱하고 하면은 12제곱근 x의 8제곱 12제곱근 x의 9제곱 12제곱근 x의 7제곱 그러면서 이제 앞에가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수끼리 그냥 더하면 돼 이제. 8, 9, 7 더하면 얼마? 24. 2배가 되네 그냥. 약분해서 x제곱만 남는다. 자, 4번에 보면 5제곱근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루트 x분의 세제곱근 x 그 다음에 세제곱근에 5제곱근 x분의 루트 x. 자, 그 다음 루트 있고 세제곱근 x분의 5제곱근 x다. 자,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얘를 분자분모로 나눠서 근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숨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분모는 10제곱근 x 분의 분자의 15제곱근 x 15제곱근 x분의 6제곱근 x 6제곱근 x분의 10제곱근 x 뭐야 이거 약분되고
약분되고 뭐 남는 게 없네. 그럼 얼마? 그치, 0 아니야, 1이야. 약분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들은 C컷 했는데 답이 1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3번 세수의 대소를 비교해라. 세제곱근 2, 4제곱근 3, 6제곱근 5. 이거를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밑을 똑같이 만들 거냐 지수를 똑같이 만들 거냐. 근데 밑은 2, 3, 5가 되거든. 쟤네를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해 사실.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런 작업을 해주는 거야. 요 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만드는 거지. 3, 4, 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 12. 그러니까 처음 거는 4를 곱해주면 얘가 12제곱근 2의 4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얼마 곱해야 되겠어? 3을 곱하면 돼. 12제곱근 3의 3제곱. 여기는 얼마? 2를 곱하면 돼. 12제곱근 5의 제곱. 그러면은 얘는 16이고 얘는 27이고 얘는 25야. 누가 제일 커? 가운데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세제곱근 2, 그 다음에 6제곱근 5, 4제곱근 3의 순서로 점점 커질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괜찮니? 그냥 넘어가면 또 심심하잖아? 그래서 딱 두 문제만 좀 해보려고. 앞에 11페이지 2-2번에 1번하고 12페이지에 3-1번하고 두 개만 한번 해보자. 당연하지만 나머지는 숙제야. 몇 번? 2-2의 1번, 3-1번 두 개. 요걸 따로따로 뜰 수는 없지. 이게 지금 루트 2 더하기 3을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쓰는 거야. 그건 안 돼. 자, 일단 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밑을 똑같이 만드는 게 먼저야. 잘 가. 밑을 똑같이 만드는 게 먼저야.
자, 얘를 많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보면 이렇게 보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밑을 똑같이 만드는 거. 근데 지금 밑이 4하고 8하고 두 개가 나와 있잖아. 그럼 4하고 8을 같은 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쓰면 돼? 4하고 8을. 4는 2제곱. 8은 2의 세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2의 세제곱에 6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15제곱. 2의 세제곱에 12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12제곱이 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이용해 보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하면 되겠지. 2의 18제곱 더하기 2의 30제곱 분의 2의 36제곱 더하기 2의 24제곱이라고 쓸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 전부 다 6의 배수라고 해서 6으로 약분하면 될까? 안 돼. 6으로 약분하는 건 걔들이 밑일 때의 얘기야. 그냥 숫자일 때. 근데 지금은 지수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6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통인 부분이 얼만큼이냐? 분모에는 2의 18제곱이 공통이다. 그래서 이걸로 묶으면 1 더하기 2의 12제곱이 남아. 이해됐어? 분자는 36, 24, 2의 24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구나. 묶고 나면은 2의 12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더라. 그랬더니 2의 12제곱 더하기 1이 약분이 되는 거지. 미시 같은데 나눗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수끼리 뺄셈을 해주면 6개가 남더라. 요 앞에 있는 게 2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나누면 2의 몇 제곱? 세제곱이 남아. 그래서 답은 8이 돼. 됐니? 요거 나눗셈이 아니라 묶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 그 다음에 3-1번은 3-1번은 12제곱근 6, 8제곱근 3, 6제곱근 2. 자, 거듭제곱근 앞으로 얼마로 통일해라? 얼마로 통일할까? 24로 통일하자. 2를 곱하면 24에 6의 제곱. 여기는 얼마를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돼. 여기는 4를 곱하면 돼. 그러면은 얘는 36, 얘는 27, 얘는 16이 돼서 뭐야, 얘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작고? 그래서 순서가 뒤집어진다. 6제곱근이 8제곱근 3, 12제곱근 6의 순서로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됐니? 자, 여기서 내가 안 풀어주는 문제는 당연히 다 숙제. 다 숙제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지. 오늘은 첫날이라, 그러니까 요 수학 원이 시작한 첫날이라 시험이 없어. 오늘은 7시에 귀가.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 끝나면 시험 보고 간다. 끝나면 시험 보고 간다. 이건 똑같이 할 건데 굳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 토요일이야.
10시에서 12시 수업을 했잖아. 그럼 너네들은 내가 시험지를 하나 줄 거야.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 시험지가 나갈 거거든. 12시부터 요 옆에 해가지고 1시에는 보내줄게. 물론 뭐 집에서 뭔가 일이 있다, 아니면 뭐 다른 학원 시간이랑 겹친다, 그럼 뭐 가야지. 어쩔 수 없지. 대신에 입력까지는 해야 돼. 그것도 이따 설명해 줄게. 그래서 1시 전에 시험 끝내면 집에 가는 거야. 입력하고 집에 가는. 이해됐지? 화요일 날까지는 우리 수업이 5시에서 7시야. 끝나고 8시 전까지 입력하고 가면 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목요일, 화요일 공통으로 7시, 9시 수업이거든. 그럼 이제 10시까지는 입력하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겠지. 토요일이 문제야. 사실 토요일 날 똑같이 10시, 12시야. 그러면은 둘은 1시까지 그냥 하고 가면은 돼. 대공고가 문제야. 왜냐면 너네들은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확통 수업을 할 거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확통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시험지를 2개를 줄 거야. 하나는 확통. 요건 이해되지? 근데 차마 나도 야 확통까지 다 끝내고 가라고 못하겠고,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가지고 가서 토요일 거는 집에서 해결. 5시간이나 학원에 있었는데 그 정도는 내가 편의를 봐줄 수 있다. 됐니?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또 좀만 더 보도록 하자. 지수의 확장. 자, 지금부터 되게 이상한 얘기들을 할 건데,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할 거야. 그냥 2가지만 기억하면 돼. 2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A의 마이너스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게 생겼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역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역수.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미시 같아?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곱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수끼리 더해야 되지. 그럼 A의 몇 제곱이 되겠어? 0제곱이 돼. A를 곱했는데 안 곱했어. 그럼 그거 1이라고 정의를 해. 약속이야, 이거는.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야. 단 밑도 0이면 안 돼. 0의 0제곱 이딴 거는 없다. 부정형이다라고 얘기를 해. 정할 수 없는 모양이야.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2학기 내용에서 함수의 교과에서 나오긴 나와. 어쨌든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예분의 1이 된다라고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음수지수가 나오면 분수로 바꿔라. 역수로. 됐지? 두 번째, A에 n분의 n, 뭐야? 분수가 나와. 분수가 나올 수 있어. 분수가 나오면 요 분모에 있는 애가 거듭제곱 근의 모양으로 바뀐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요건 이해됐니? 자,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A의 n분의 n제곱을, 이 분모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얘를 m제곱을 했어. 그러면은 지수끼리 곱하면 되잖아.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수의 거듭제곱에 다시 거듭제곱이 있다. 지수끼리 곱하면 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면 A의 n제곱이라고 나와. 그럼 얘는 요 녀석의 m제곱근인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듭제곱근. 요 개념 때문에 요 녀석이 A n제곱의 m제곱근이 되는구나 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기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중학교에서의 아이디어로는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연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중학교의 아이디어에서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정수대, 유리수대, 심지어 임의의 실수가 다 돼.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야, 개념을. 이걸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야. 함수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원유야.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지금 나머지 얘기들은 다 그거에 대한 얘기야. 야, 이거 정수 가능해, 유리수 가능해, 실수 가능해. 그 얘기들을 확장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음수지수 분수로 바꿔. 지수에 분수가 있어. 그 분모는 거듭제곱근이야.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사실은. 요것만 이해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바로 문제에서 좀 보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개념이 뭐 미친 듯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4번에 보면 6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18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16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6, 18, 16 뭐야 이거 밑이 다 다르잖아.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떤 식으로 분리하느냐. 6은 2 곱하기 3,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16은 2의 4제곱. 지수법칙을 먼저 적용해 보면 각각 지수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여긴 3분의 1을 곱하면 돼. 또 다시 3분의 1을 곱하면 돼. 그 다음에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계산할 때는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뀌고 곱셈은 덧셈으로 바뀐다 라고 써주고, 다시 미시 같은 애들을 계산하는데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2의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더라. 네, 부탁드려요. 봤어요? 일단은 앉고. 혹시 교재는 올게. 요 앞에 혹시 수업 들어본 적 있던가? 어느 정도? 괜찮아. 여긴 나 처음이야.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그 교재에 15페이지를 하고 있거든? 잠깐만 펴서 같이 듣고 이따가 다시 따로 얘기 좀 해줄게.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음수지수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역수. 3의 1제곱 분의 1이야.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돼. 자, 지금 정말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저게 뭐야가 아니고, 이게 지수 법칙이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것만 받아들여주면 돼. 사실 여기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야 이거 자연수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거든. 왜? 그때는 중학생한테는 아직 자연수밖에 줄 수가 없어. 수체계 자체를 다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음수지수면 분모로 보내고 유리수지수면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써주면 되고, 이제 나중에 가잖아. 거듭제곱이 더 힘들다. 쓰는 게 귀찮아. 분수가 훨씬 더 편해. 이거 뒤에 바로 문제 있으니까 다시 보여줄게. 자, 2번 마이너스 3의 4제곱 요 녀석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7분의 125의 3분의 2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부호. 짝수 제곱이 있다. 우리는 무조건 양수로 바꾸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부호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도 3의 세제곱, 5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이다. 자, 그럼 여기 딱 곱해서 3의 제곱. 곱해서 3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 되네. 뭐야, 약분되잖아. 남는 건 5의 제곱 25만 남을 거야. 이게 답이야. 괜찮니? 자, 다시 한번 강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지수법칙, 정수, 유리수, 지수가 이상한 거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나중에 보여줄 거긴 한데 이딴 것도 사실 나올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얼마인지 알아? 이거 2야, 2. 봐라. 지수법칙 뭐라고 얘기했어? 거듭제곱에 다시 거듭제곱이 있어. 지수끼리 곱하라 그랬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얼마야? 2네? 그럼 얘는 루트 2의 제곱이야. 루트 2의 제곱이 얼만데? 이거 유리수야. 무리수 가지고 만들었는데 유리수야. 괜찮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무리수 나올 수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래서 우린 딱 두 가지. 음수, 분모. 분수, 앞에 제곱근.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면은 뭐 이상한 거 나와도 괜찮아. 그냥 쓰면 돼. 그냥 쓰면 돼. 3번. 세제곱근 4 곱하기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32. 자,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건데 뭐가 큰 힘을 발휘하느냐? 얘를 분수로 바꿔. 오히려 4 곱하기 4도 아니다. 이건 밑을 2로 바꿔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전체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 괜찮니? 32는 2의 몇 제곱? 5제곱이야. 그 다음에 4분의 1제곱을 붙여 그냥. 자, 2의 2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얼마야? 4분의 9가 되겠지. 2의 4분의 9제곱에 3분의 1제곱. 지수끼리 곱해서 4분의 5제곱. 여기도 지수끼리 곱하면 얼마? 4분의 3.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했어. 지수끼리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더하면 얼마? 2. 그래서 답이 4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겁내래가 아니야. 그냥 쓰면 돼. 더 좋은 거는 분수로 고치는 게 오히려 쉽다. 4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 무리수 가지고 만들었는데 유리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 보고 뒤로 좀 넘어가자. 5번. 별거 없다. 너희가 그 공식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야. 이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A 더하기 B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두 개 합차 공식 2분의 1의 제곱 얼마? 1이잖아. 그냥 A 빼기 B야 이거. 괜찮니?
괜찮니? 그럼 A 빼기 B, A 더하기 B. 뭐야, 그냥 합성공식이잖아. 두 번째,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A의 3분의 2제곱 빼기 A의 3분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모양이겠어,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이제 XY로 좀 바꿔 써볼까? X 더하기 Y의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요건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얘가 X고 얘가 Y야.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요놈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A가 돼. 더하기 요놈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B분의 1 역수. 괜찮니? 별거 아니야. 자, 보자 또. 오늘 첫날인데 처음 지수가 그래도 좀 할만해서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괜찮니? 괜찮니? 일단 졸지 마시고 줘. 괜찮아? 어디 가는 게 괜찮아? 이따가 끝나고 잠깐만 따로 좀 보자. 자, 6번에 보면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라고 나오면서 x가 양수래. 근데 이 x가 양수라는 조건은 분수인 지수를 만들려면은 무조건 붙어야 되는 애야. 자, 제일 처음에 뭘 물어보고 있느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곱셈 공식이다, 이거. 곱셈 공식. 이게 제곱한 거거든, 각각을. 그래서 이 녀석을 얘를 제곱한 거에서부터 비교를 해주면 된다. 자, 얘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딱 나오지. 그래서 뭐가 더 붙어야 돼, 여기서? 요거 제곱하면 얘제곱 더하기 2배의 얘들 곱한 거. 이게 나오잖아. 없애야 돼. 빼기 2가 붙어야 돼. 괜찮니? 그래서 답이 얼마냐? 14가 답이야.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똑같아. 뭐 요거는 아까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14의 제곱은 196, 2를 빼니까 194. 여기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빨리빨리 썼는데 얘는 뭐 해야 될까? 세제곱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의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데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런데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A 더하기 B라고 쓸 수도 있더라. 근데 지금 이게 역수관계인 거잖아.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역수관계잖아. 그래서 곱하면 1이 되거든. 이게 없어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세제곱 빼기 3배의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요렇게 써서 대입을 해보면
얘는 4. 요렇게 정리가 될 거다. 괜찮니? 네. 태용이는 어떠니? 괜찮아? 앞에보다 얘가 더 나아? 그래.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로 내는 애들은 있지, 아까 앞에서 봤던 예제 1번 아니면 예제 6번부터의 문제라고 보면 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다루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애들이라고 보면 되거든. 학교 시험은 요런 애들부터가 보통 문제로 나온다. 7번. 자, 요번에는 A의 2x 제곱을 5라고 알려줬어.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하느냐?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자, 개인적인 취향은 음수인 지수를 없애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해준다. 음수인 지수를 없애는 방법. 여기 지금 음수인 지수 중에 제일 숫자가 이제 큰 게 마이너스 x인 거지. 여기는 2번이랑 조금 달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줄게. 마이너스 x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분모의 A의 x제곱을 곱할 거야. 그러면 A의 2x제곱 더하기 1 분의 A의 2x제곱 빼기 1이 되거든. 난 이미 얘가 5라는 걸 알아. 됐어? 2번은 뭐가 다른 거냐면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3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 인수분해가 되고 정리가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진짜 개인적인 취향이야. 나는 음수인 지수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의 3x제곱을 분자분모에 곱해 줄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분모는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2x제곱이 돼. 분자는 A의 6x제곱 더하기 1이 돼. 얘는 제곱한 거지. 25. 5. 얘는 몇 제곱? 세제곱. 125. 6으로 약분 되겠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 역수를 생기는 것보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된다. (8번이) 이거는 좀 저쪽에다. (8번) 문제가 한동안 수능에 잘 나오더니 최근에 조금 주춤한 문제거든? 그래서 너네가 시험 볼 때는 또 모르는 문제야. 보통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은 3년 내지 5년 정도를 주기로 계속 나오거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이 필수 예제 8번에 있는 문제가 꽤나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에 한 2년, 3년 사이에 수능에 나온 적이 없는 문제야. 그래서 올해 수능이나, 그러니까 올해라고 하면 이제 지금 고3 되는 애들, 아니면 너네들이 수능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좀 천천히 풀어보면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의 값을 구해라. 절대 못 구하는 문제는 내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148은 8의 x분의 1제곱이랑 같아.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거든. 2의 x분의 3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 괜찮아? 37은 16의 y분의 1제곱. 지수가 y분의 1이야. 16은 2의 4제곱이야. 그래서 둘 다 밑이 2인 걸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x분의 3 빼기 y분의 4야. 지수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뺄셈을 해야 돼. 밑이 같은데 지수끼리 뺄셈을 해야 된다? 뭘 해주면 되겠어? 나누면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2의 x분의 3 빼기 y분의 4제곱이래. 근데 148을 37로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딱 4가 나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얼마란 얘기겠어? 2겠지 뭐. 4는 2의 제곱이니까. 모양 만들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접근을 하면 좋을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2의 x제곱과 4의 y제곱과 8의 z제곱이 모두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을 구해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을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지 말고 얘를 k라고 두자. 그러면 2는 k의 x분의 1제곱, 4는 k의 y분의 1제곱, 8은 k의 z분의 1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위에 두 개는 곱하고 아래에 있는 애는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고 나누고 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빼는 걸로 바뀌잖아. 그러면서 얘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제곱은 2, 4, 8 나누기 8은 1. 아까 했던 얘기.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의 몇 제곱이 1이래? 0제곱. 얘가 0이야. 그래서 답이 0이야 그냥. 괜찮니?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된다. 자, 마지막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는 그냥 잘 대입하면 되거든. 국어 문제야. 안 할 거야. 그냥 풀어보면 돼. 물론 잘 못하겠으면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한 감은 있는데 연습 문제까지 일단 숙제로 내고 유형편은 일단은 넘어갈 거야. 유형편은 당장은 검사를 거기까지 하면은 좀 빡셀 것 같아서 내가 좀 조금은 여유를 줄 생각이고, 그래도 이제 하나 추천을 하자면 미리 풀어볼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공책에다 따로 풀어라. 여기에다가는 내가 맞았어, 틀렸어도 단순하게 산수를 틀린 건지 정말 몰라서 틀린 건지 이 정도는 구분하고, 맞은 것도 내가 풀어서 맞은 게 있고 좀 찍어서 맞은 게 있잖아. 찍어서 맞은 건 다시 풀어봐야 될 테니까 그런 거 표시만 하고 그냥 넘기면 될 것 같고, 숙제검사는 연습 문제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연습 문제랑 요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질문하는 것들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끝나면은 시험 보고 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 괜찮니?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들 많았어.